자, 오늘의 주제, 다이어트에 맞는 운동이 있다. 이게 뭐 맞는 얘기입니까? 뭐 운동을 안 해서 문제이지 운동만 하면 다 살이 빠지고 다이어트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많이 먹고 운동하면 건강한 돼지가 된다고.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운동 당연히 운동하면 칼로리가 소모되고 하니까 살이 네. 빠지는데 그것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식사 조절을 무조건 같이 해주시고 다른 노력도 동시에 동반해야만 되는 거예요. 운동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군요. 네. 네. 예, 그럼 똑똑하게 운동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예, 사영 씨 제가 질문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문. 예. 새해 결심 세우셨던 거 있으시죠? 뭐 분명히 있죠. 여러 개 있죠. 네. 그 중에 네. 몇 개 실천했습니까?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네요. 사실 뭐 매해마다 새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데 지금까지 지켜진 거 하나도 없고 한 10년째 같은 계획들만 계속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울 때는 막 거창하게 세웁니다. 네네. 술을 마시는 사람은 금주도 선언하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또 운동하겠다고 하고 그러나 우리의 이 뇌는 변화를 엄청 싫어합니다. 변화가 클수록 이제 두려움도 함께 커지는 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네. 뇌의 이러한 특성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체중 1, 2, 3 다이어트도 하루에 50g 또는 100g. 그래서 한 달 최고로 많이 빼도 3kg 이상 빼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그런 이유거든요. 단기간에 성공을 해도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좀 약해지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게 되면 쉽게 예전 몸매 또 예전 습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뇌가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추미수 원장님은 어떠세요? 네. 동전을 싹 뒤집듯이 삶도 싹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네.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천천히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뭐 5분 동안 걷기, 또 예를 들어서 TV 앞에서 뭐 5분 동안 서 있기,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운 네. 거 바로 그건데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거 이게 저게 뭐야? 좀 아까 그러니까요. TV에 서 있으라고 이런 거부터 저 서도 작게 밥도 먹을 수 있을 것 해서 같은데? 바르게 잘 서 있어 보자 이런 작은 거부터 습관화하면 그게 점진적으로 완전히 자기 몸처럼 습관이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의 습성을 이용해서 평소의 생활 습관을 조금씩 변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겠죠. 뭐 그렇다면 우리 다이어트 의미에서 그동안 줄곧 강조했던 그런 부분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다이어트에 맞는 운동은 따로 있다. 이거 뭐 너무 거창한 주제 아닙니까? 내 작은 움직임조차도 다 운동이라고 본다면 네.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렇게 되네요. 네. 예를 들어서 바른 자세를 보면 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지금 순간 아니면 뭐 텔레비전 볼 때 아니면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진료 보실 때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복근에 딱 힘을 주고 네. 이렇게 앉아서 있는 분들과 좀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앉아 있는 분들과는 분명히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복근의 차이는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플러스 보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민망해집니다. 많이 커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네네. 한 가지 더 플러스 30초 정도 상상을 하는 거예요. 탄탄해지는 데 배를 상상한다거나 뭐 쭉 뻗은 다리 아니면 균형 잡힌 몸매 이런 상상만으로도 뇌에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직장인들이 마음먹고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걷기라던가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이 과연 해서 운동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또 의문이 들어요. 걷기가 사람이 하는 운동 중에 가장 완벽에 가까운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많은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걷는 거는 보기에는 뭐 이렇게 걷는 거니까 단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걷기 위한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관절이나 뼈나 근육들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협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걷거나 움직일 때 발이나 다리 등에 있는 모든 근육이 수축, 이완 이런 걸 하면서요. 그 속에 있는 혈관들이 이제 혈관들을 쭉쭉 근육들이 짜주는 거예요. 네, 다리 뒷근육들이 이렇게 피를 짜줘가지고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다리까지 쭉 갔다가 다시 거기서 쫙 짜서 위로 올려주는 혈액순환에 굉장히 완벽한 운동이기 때문에 엄청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래
우리 이명선 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 걷기는 이거 심폐 기능을 이게 향상시키고 네네. 혈액 순환을 이제 촉진시켜 가지고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속적으로 뼈를 자극하여 골밀도를 유지시켜서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걷기만 해도 좋은데 특히 빠르게 걷거나 네네. 아니면 계단을 뛰어 오르거나 하면 더 좋겠습니다. 야, 저렇게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예. 많네요. 예. 저 오늘부터 1시간 걷기 열심히 했어. 하겠습니다. 바로. 새해계 10년 동안 못 지키는 거 또 하나 추가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뇌는 아, 네. 예, 정말 변화를 싫어해요. 우리의 뇌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저도 지금 말을 딱 해놓고 나서 머리 띵하고 왠지 지금 괜히 했다는 느낌이 짜증이 확 나고. 네. 아니면 해보시는 걸로 1시간. 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또 노력한다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네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오래 지속하실 수가 그래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바꾸겠습니다. 1시간 말고 짧은 시간 동안 천천히 이렇게 운동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다이어트는 그 운동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뭐 식이요법도 병행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인데요. 화면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을 볼까요? 네. 예. 지금 맛있는 밥이 한 그릇이 있잖아요. 네. 밥 한 그릇이 몇 킬로칼로리일까요? 300.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아주 기본 칼로리 지표라고 할까요? 네네. 밥 한 공기는 300kcal. 음. 근데 밥을 드실 때 한 두어 숟가락 정도 떼어놓고 드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네. 100kcal를 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더 이제 거꾸로 식사법 드렸던 것처럼 네네. 뭐 식이섬유를 좀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드시면 그만큼은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식사량 조절이 가능하신데 100kcal 두 숟가락 덜 드시는 건 어렵지가 않지만 네. 그만큼은 운동으로 칼로리 소비를 한다면 지금 보니까 계단 오르기가 네. 120계단 걸었을 때 1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몇 밥- 층일까요? 한 6층? 5, 6층?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예, 그래서 걷기를 해도 30분 가까이를 걸어야 되고, 배드민턴을 쳐도 10분 이상 친 게 밥 정말 두세 숟가락의 운동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조금 더 조절하는 것이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 근데 저 화면을 보니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다른 것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뭐 네네.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이런 것들. 근데 네. 계단 오르기라던가 빨리 걷기 이런 것들은 뭐 평상시에 뭐 아파트 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그렇죠. 계단 이용한다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밥 두 숟가락 덜고 저렇게 평상시 운동하면 훨씬 다이어트 효과가 빨리 오겠죠.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통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남자들이 운동하면 되지 뭘 이렇게 굶냐.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이거 보니까 아시겠죠?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운동으로 칼로리 소비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식이 조절을 무조건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는 거를 7대3, 6대4 이런 비율로 같이 다이어트에 활용하셔야지만 좋고 빨리 빼실 수 있고 네. 그런 건강하게. 네, 쉽게. 그렇군요. 생활 속에서 정말 실행할 수 있는 그 틈새 다이어트법을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 그 열심히 그냥 하신다면 네. 정말 건강과 아름다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단백질 보충제를 막 먹어가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특히 여성분들이 그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몸매를 만들려고 막 하시잖아요. 정말 여성의 건강에 그닥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네. 사실 요즘에 뭐 바디데이가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몸매를 만드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도 안 좋고 실제적으로 여성은 적당한 체지방이 있어야 네네. 또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럼요. 몸매가 또 너무 뭐 마르고 근육량만 많은 몸매보다 적절하게 체지방이 있는 몸매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명선 원장님 예쁘세요? 당했다. 또 어렵지 않게 네네. 틈새 운동을 하시면서 시행을 하신다면 그렇게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을 길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또 준비하셨네. 네네. 그만큼 이제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일 텐데요. 이제 100세 인생이니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은 아주 필수랍니다. 네. 자, 우리 차멘토님께서 매주 하나씩 이렇게 명언을 준비해 주시는데, 뭐 차경희 멘토의 어록,
명언으로 그렇게 하나 만들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자, 그런데 궁금한 게요. 운동할 때 근육량 참 중요하잖아요. 예, 네. 물론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에너지 공장입니다. 네. 예, 우리 몸에 근육이 많을수록 지방은 잘 쌓이지 않게 되고 지방 연소 체질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아,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근육량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러닝머신 대신 네. 사이클 머신을 아, 탄다 자전거 타는 거 네네. 말씀. 아무래도 사이클 머신을 타게 되면 하체 근육을 더 빨리 강화시킬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더 효과적인데 우리의 근육은 하체, 허리, 상체 순으로 발달시키는 게 좋아요. 아. 왜냐하면 하체가 더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보통 저 운동할 때 보면 네. 보통 남자들은 이 가슴 상체 위로 거꾸로 하거든요. 가슴, 뭐 허리, 뭐 그렇죠. 다리 이렇게 하는데 아 거꾸로 해야 되는 거군요. 조금 더 어.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하체부터. 하체부터. 예, 그래서 사실 사이클 하체가 머신부터.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요? 가슴이 아니고 이제 하체, 허리, 가슴 위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근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또 동시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백질을 영어로 프로틴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그리스어 프로토스라는 데서 기원한 말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 네네. 말 자체가. 그래서 단백질이 모든 세포의 구성 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말이라고 딱 네네. 맞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체 조직을 구성하고 호르몬 같은 것도 만들고 또 면역 기능을 도와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꼭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체중 1, 2, 3 다이어트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하루에 2번 3개월 동안 체중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그런데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 체크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데 막상 진행을 하면 다이어트는 분명히 성공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하루에 2번 3개월 동안 하게 되면 살이 빠진다. 두 분께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는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 그치예요. 단순히 체중관제에서는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단순히 체중만 잰다고 절대 살이 빠지는 건 아닌 게 그렇죠. 맞고요. 네, 맞고 자신의 체중을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시각 정보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뇌에 인식을 시키는 건데 내가 어떤 날 열심히 하고 또 잘 못하고 하는 이런 노력과 실패가 눈으로 잘 보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 자체가 살 빠지는 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이어트를 지속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 꾸준히 해야 하고 자신과의 싸움인데 먹고 싶은 거 먹지 말아야 하고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을 해야 하고 뭐 그걸 꾸준히 해야지만 다이어트가 된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의지가 부족하면 못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예, 우리 사회자님 말씀 맞습니다. 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은 지속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 체중 1, 2, 3 다이어트법은 네. 우리의 뇌를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의 뇌가 알아서 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말씀드려서 이제 체중 1, 2, 3 다이어트법을 하게 되면 강한 의지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까요? 네? 맞고요. 네. 옛날에는 우리 다이어트 성공한 그런 독한 여자랑 말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을 네, 쉽지 정도로 않거든요, 이게. 아주 강한 의지가 있는 네네. 사람만 다이어트 성공한다는 식으로 우리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몸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쾌감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도파민. 네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자꾸 그 쾌감을 얻고 싶으니까 음식을 억제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이 방법 자체는 그 쾌감을 주는 호르몬 대신에 다른 기쁨을 뇌에 주는 거예요. 살 빠지는 기쁨, 그러니까 이 먹는 기쁨, 이런 기쁨보다도 다른 걸로. 뇌 속에 다른 기쁨을 채워준다.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오늘 녹화 끝나면 회식 가는데 회식 가면 맛없는 거 먹습니까? 맛있는 거 먹잖아요. 남자분 또 술 한 잔씩 하셔야 되고 또 맛있는 음식에는 또 칼로리가 그렇게 높아요. 그러다 보면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하자, 아니면 내일 모레부터 하자 이러다 보면 중도에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거 상규 씨 경험담 네. 맞으시죠? 왠지 찔리는데요? 제 얘기 맞아요. 제 얘기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도 포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단기간에 목표를 정해놓고 배고픈 것도 참아야 되고 또 하기 싫은 운동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 참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중도에 많이 포기를 하시게 그렇죠. 되는데 어떤 획기적인 감량을 단기간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요요 현상을 겪게 되세요. 그래서 적게 먹어도 생활이 가능한 몸이 되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몸으로 변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맞아요. 안타깝지만 사실 이게 사실이고요. 아, 그래요? 사실이고 유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이어트법들을 성공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데 반드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꼭 요요가 네. 있고요. 우리 몸 자체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몸 상태, 내가 만약에 70kg였다. 네. 그럼 70kg가 내 몸 상태인 거예요. 그걸 유지하고 싶은 항상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성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체중 1, 2, 3 다이어트법은 요요가 오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네.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요요 없이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 그래프를 보시면은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보니까 이달의 목표 체중이 73kg라고 돼 있어요. 현재 체중이 76kg인 분이세요. 네. 그러면 감량 목표는 1칸, 2칸, 3칸. 최고 3kg을 빼는 게 체중 1, 2, 3 다이어트법의 최종 목표입니다. 한 달에요? 한 달에? 네네. 와. 하루에 100g씩만 빼도 한 달이면 3kg이나 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세우실 필요도 없고 또 뭐 운동을 하겠다는 과도한 목표 설정하지 마시고 일상생활 그대로 유지하시고 체중만 재시면 돼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뭐 체중 감량이 많이씩 일어나는 거를 경험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프를 그려나가시다 보면 네. 아 오늘은 내가 삼계탕을 먹었더니 이렇게 체중이 갑자기 올라갔구나. 회식을 제대로 한번 했더니 조절을 해도 3일 동안은 체중이 떨어지지를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배불리 먹었는데 해산물을 먹었더니 배부른 포만감에 비해서 체중이 전혀 올라가지를 않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아니,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어쨌든 뭐 급격히 체중을 줄이는 게 이 다이어트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다이어트에 성공한 셈이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밑에 보면은 인정하기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네. 뭐죠? 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정말 인정하라는 겁니다. 잘못을 네. 알아라. 아, 내가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먹은 대로. 그렇죠. 뭐 인간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네. 상황에 대해서 음식을 드셨으면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드시고 많이 먹었으니까 올라갔겠지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올라간 날, 특별한 날 밑에다 적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뭘 먹었기 때문에 그래프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정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매일 인정해. 매일.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반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 회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고칼로리 패턴을 갖고 왔구나. 내가 외식을 자주 하는 패턴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줄여야겠다.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하는 다이어트법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나저나 참 의외인 게 지방을 조금씩 섭취해야지만이 다이어트에 도움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단순히 다이어트하면 지방을 많이 미워하는데 네. 우리 몸의 대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지방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한 지방이라고 불리우는 불포화 지방산은 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물로 섭취를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호두라던가 네. 뭐 아몬드, 아보카도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견과류 해바라기씨 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뭐 들기름, 등푸른 생선 네. 이런 데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드시면 좋고 특히 들기름 한 스푼에는 고등어 한 마리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다 들어있거든요. 말씀 잘해주셨는데 다이어트 하면서 식사 조절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몸이 아 얘가 다이어트를 지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몸은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지 않고 저장하고 절약해야겠다 이런 모드로 딱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요즘에 탄수화물이나 지방 이런 거 잘 안 드시고 뭐 자기는 탄수화물을 끊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다 필요하다 보니까 네. 어느 날 폭발적 식욕이 와서 확 먹어버리면 체지방이 이제 활성화돼가지고 네. 다시 살이 급격히 이제 찌게 요요가 되거든요. 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이 사람의 몸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은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더 저장하려고
지방을 합성을 이제 증가시키기 시작합니다. 비상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지방을 섭취하면 반대로 지방 합성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권장해드린다면은 움직이는 부분만 활동 에너지원만 만드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서 있는 자체만 해도 심장이 뛰는 혈액량 속도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10분 서 있으면은 우리가 런닝머신 1시간 양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 서 있는 자세, 두 번째, 서 있는 자세에서 가볍게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하체 강화 운동도 있습니다. 스쿼트 운동이라고 해서 하체 강화 운동인데 그 운동도 같이 겸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무실이 8층이거든요. 네. 그러면 1층부터 이제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1층부터요? 네. 쉽지 않을 텐데 이것도. 네. 그리고 같은 층 화장실을 안 쓰고 일부러 8층이니까 12층에 있는 4층 더 많은 곳까지 좋은 방법인 것 걷거나 같아. 뛰어서 화장실을 다니다 보니까 그 운동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 강추합니다. 저도 뭐 다른 친구는 화장실 가고. 5층 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1층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오늘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뭐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응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일 중에서 이틀을 아침, 점심을 두 끼를 건너뛴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건너뛰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일주일 전체에 들어오는 칼로리 양 자체가 어느 정도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먹는 양이 전체적으로 굶을 때는 굶었다가 굶지 않을 때는 많이 먹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헐적 단식을 이렇게 건너뛰는 식사보다는 소량의 균형식의 식사를 매일매일 조금씩 나눠서 균형 있게 하면서 활동량을 더 늘리는 쪽, 이게 바로 우리 몸이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 방법이거든요. 음식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매우 응급 상황이 벌어집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겠지 해서 우리 인체에 대해서 대사 소모량을 확 줄입니다. 대사 소모량을 줄여. 왜냐하면 다음번에 또 음식이 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대사 소모량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밥을 먹더라도 그 양은 초과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모량이 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체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식으로 균형 있게 조금씩 먹으면서 활동량을 늘려서 하는 것이 요요 현상이 없으면서 자기의 건강을 지키면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뭐 간헐적 단식이 좋다, 나쁘다 한쪽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사람마다 공복 상태를 느끼는 것이 다르므로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는 건강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내가 만약에 나는 너무 정말 하루에 3끼 잘 먹고 영양을 골고루 갖추고 쓸데없는 간식 안 먹는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단식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를 위한 게 아니고 너무 영양 과잉인 분들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참 중요한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평소 먹는 음식의 양이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고 있는지 또 아니면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을 때 정말 가리지 않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체중 그래프에도 보면 인정하기 칸이 있잖아요. 또 인정해야죠. 네, 인정해야죠. 잘못했어. 한 번씩 적어보면 나의 식습관을 분석해 보는 거는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인정하기는 횟수가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보이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네. 다이어트는 사치가 아니고 필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주처럼 필수인데 꼭 해야 되겠죠. 다이어트. 맞습니다. 내가 내 몸을 아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보다 유익하고 즐거운 다이어트미 시즌3로 빨리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저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게 되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죠? 자,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